글쎄요,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.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고, 다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도시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. 옛날 5,000년 전에 최초의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거기에 성공한 도시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성공적인 도시가 되었고, 그런 도시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. 인간이 어떤 도시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없었을 때, 그때 우리가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냥 전염병에 강한 기후대의 도시를 만드는 거였다고 볼 수 있죠.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 같은 건조한 기후대 도시가 형성이 됐고요. 또 시간이 지나서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더러운 물을 하수도라고 지하로 빨리 보내는 시스템을 만든 그런 파리가 더 전염병에 강한 도시가 됐고, 그랬기 때문에 유럽에 전염병이 돌 때에도 파리는 전염병에 강한 도시였고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됐고 자본이 모이는 도시가 됐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현대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. 현대에서는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BT를 통해서 전염병을 대처하는 식으로 발달을 했고요. 그 덕분에 도시는 무한정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건축 기술 쪽으로도 발달을 했거든요. 그게 대표적인 게 뉴욕 같은 도시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20, 30층짜리 건물이 있는 도시를 만들었고요. 덕분에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공간 구조를 가졌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한계에 다다른 거죠. 그런 도시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비행기가 전 세계를 너무 커넥트를 많이 시켰고요. 그래서 공간은 사실 더 압축이 됐고, 과거에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100만 명, 1000만 명이었다면 지금은 이 1000만 명의 사람이 전 세계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저는 다른 도시라고 특별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거의 행동 패턴들과 영향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좀 다르죠.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더라도 뉴욕과 LA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. LA는 저층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저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피해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고요. 기존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맨하탄 같은 경우 오히려 좀 피해가 좀 컸죠. 모든 도시들이 다 다른 컨디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에 제일 적합한 대응책을 찾는 게 중요하죠. 우리나라는 되게 코로나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택배가 잘 돼서인 거거든요.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의 60%가 다 고밀화된 아파트에 살아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런 배달을 하는 업체들, 그런 택배 업체들이 훨씬 효율성이 높은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 배송 같은 것들, 로켓 배송 이런 게 다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.
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딴 데 못 나가고 사람이 모이는 많은 실내 공간에 가지 못하니까 공원을 많이 찾았거든요. 그러면서 공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, 그런 걸 느꼈는데, 우리나라의 공원 체계의 문제점은 모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다 공공의 공간으로밖에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옷 차려입고 화장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의 공간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, 밖에 나가지 않고도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발코니 같은 것들의 필요가 더 많이 느껴지게 된 것 같아요. 가까운 거리에, 걸어갈 만한 거리에 공원이 있는 게 중요하고, 그렇다면 10만 평짜리 공원을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10,000평짜리 공원을 10개를 만들어서 분포를 분산시켜서 하는 게 더 코로나 이후에 도시 공간이 더 맞을 거고, 그래서 우리의 주거 환경 같은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적인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테라스나 발코니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, 그냥 단순하게 발코니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을 보고 비를 맞을 수 있고 내 나무를 심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생겨난다면 더 좋겠죠. 도시와 건축만 보면은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. 하나는 기후변화고요. 두 번째가 전염병이에요. 기후변화와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도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진화시키고 발전시켜 왔다고 보는데, 우리가 많이 잊어먹고 있던 전염병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 뿐인 거죠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난 100년간 만들어왔고 고착되어 있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근대화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학교, 직업, 이런 주거 환경 다. 산업화와 더불어 왔던 고착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깨트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. 전 세계 도시들이 이제 경쟁에 들어갔다, 출발선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상황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간 구조를 만든 도시가 결국에는 다음 시대를 리드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